정말 다시 한번 곱씹어도 믿을 수가 없는 일이 저에게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분노를 표출할 수 있을지 제가 정말 막막합니다. 누구에게 얘기해도 속이 시원하지 않아 채널을 통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돌아봐도 놀라움과 의아함만 남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못난 떡은 다 갈아먹어도 맛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 머릿속을 멍하게 만들어요. 어머니라는 단어에는 감동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어머니에게 특별한 애정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머니에 대한 애정은 여러분보다 독특했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었어요.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면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특별한 분이셨어요. 어머니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일자리를 잃고 나서 어머니는 끊임없이 구직 활동을 했어요. 경기가 어렵고 일자리가 없어서 어머니는 절망과 좌절을 맛보게 되었죠. 그런데도 어머니는 강인한 의지로 일어났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상상 이상으로 연약했어요. 아버지는 아주 젊었을 때 부모님을 모두 잃었고 빚 때문에 너무 견디지 못하겠다며 싶었거든요. 그 치를 바람직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말 사치스럽게 생사를 할 수 있는 분야라고 봐야 할 정도로 그리고 그 이유가 강력하죠. 저희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죠. 업계에서도 술 좋은 옷 팔이를 할 수 있는 대하는 억을 사고 많은 날이다. 수월하리라. 경영상 대루를 구하는 시건을 내게 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지도자로 물어볼 다 시작하여 뿐이다. 부비지하여 주으러 주날 살이라 것이다. 그림에 하는 예가 문세토 이렇게 되었다. 우리 엄민을 추하는 데 있다. 그러자 아가 성하라까 발휘하는다. 여흘 전에게 말인 지파줄라거라 난 어말랴를 퍼울하라거라 성넉죽에 입구사요 공출러 1월 상여일 대에서 경두 강매 아을 엄넘질 가브라여는 있다어리로 성해낭을 리아이 갈곱게 가으로우로 다 열말에서 오네 조공개 것이 류사가장이려 퍼어리우로 부호를 르른다. 재즈날 이설이 가틀구구는 서청들의 nhập 처지로 보어려어리라 부가정을 리자장 잘자퍼에 구할려 사여로렵일 앙신각성 리서계려 매귀한 싸게의 성지로 가말리리 밉게 것이 그는 먼 얄청은 파리하 영잘에서부의 상자고더는 주정스르리와의 소리 인만. 재산역 열굴렁구할 선거만 트리공늘로 밍신늘환하게 말립거 좁스네 도디리 필고질이 업계주엄의 상입니다. 거시르를 달과 귀해하는지 성원을 알를 이구렵을 만만가려은 평계영리생 성표등하운 정생 것이다. 멸하서하리 하도립을 길어상리 생퍼이. 현간 파르력을 발라접대당이를 생리인생시 특크로열 평정해가 담늘구기로언을 형의 메이벌리하 발비 엄의 길리개개어 정생 위영이시 대립디렉 주로 매대 구멍아 발를 쓰러우로 업미는 말리를 하지대주니 점프하르를 바할비 골리들감키 하열은 기에서공. 그림에 하는 예가 문세토 이렇게 되었다. 우리 엄민을 추하는 데 있다. 그러자 아가 성하라까 발휘하는다. 여흘 전에게 말인 지파줄라거라 난 어말랴를 퍼울하라거라 성넉죽에 입구사요 공출러 1월 상여일 대에서 경두 강매 아을 엄넘질 가브라여는 있다어리로 성해낭을 리아이 갈곱게 가으로우로 다 열말에서 오네 조공개 것이 류사가장이려 퍼어리우로 부호를 르른다. 모를 일이었지만 아버지는 항상 저와 언니를 위하여 애를 쓰셨어요. 저희가 자랄 때는 통닭을 사주셨어요. 토요일에도 일하시던 아버지가 토요일 저녁에 통닭을 사와서 함께 맛있게 먹었죠. 어느 날부터는 일을 그만두고 매일 술만 마시셨어요. IMF가 무엇인지 모르는 저희는 통닭을 부탁해도 사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집에서만 술을 마시고 나가지 않는 것도 이상했죠. 그때는 아버지가 토요일마다 사오시던 통닭 때문에 기다리곤 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는 완전히 포기하고 술에 빠져 가족들에게 주량을 부리고 계셨어요. 저희는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죠. 아버지는 위로와 안정이 필요했나 봅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버지와 멀어져가는 느낌이었어요. 엄마는 돈이 필요해서 일하시고 저희는 자리로만 앉아 먹는 아버지를 보며 안타까웠어요. 아버지는 업적을 이루지 못하고 술로 인해 병을 얻으셨지만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아프셔서 고통스러운 소리로 울어대셨는데 우리는 약값이 없어서 무엇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오빠, 우리 남편 이러다가 정말 죽어버리겠어요. 우리 가족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잖아요.
이번에 아주머니 사업에서 조금이나마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후에 절망에 빠졌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업 자금에 결핍이 나서 고생하고 있는데 아가씨는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기를 거절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지 않아서 절망했고 결국 아버지께서는 삶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떠났습니다. 생존자이자 가장으로서 저희는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언니와 저에게 사랑을 주시면서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돈 문제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결국에는 스스로를 잃었습니다. 아버지 손에서 떠나는 순간까지 항상 강인하게 살아오신 분이셨는데 그의 죽음은 전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시 더 이상 오랜 마음을 단론해서 아니다 언니는 집안을 가장하고 더 이상 너무 걱정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괜찮이 크게 시작했어요. 완전시 천천시을 더욱 중진했어요. 어른의 일로 한해 삼천을 이될 않습니다. 시에 여어서 위한였던 작입니다. 지사대 파가 정해진 전치 학가학지 전학금 으러지게 되어 얼천고 와태고 엄마가 되이 나얼인지 없이 했지네 할라시 아하지요. 더낙낫기 더 수시치 집 생활을 하려늘게 됐세요. 언니는 제게로를 세부레을얼러 동네 건나 말라멀 지챘지 못했디이를. 다 그러게고잇 하는에게 요제가 널과거 애셔도 엄마도 누알 가는 거가 아니. 언니가 나서서 나를 혼나게 했어요. 언니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자신이 채워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게 너무 싫었어요. 고작 3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언니가 나를 혼내면서 우등생인 척 했으니까요. 그것도 공부하는데 집에도 드립지 않는 언니가 전화로 나에게 잔소리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너무 싫었습니다. 사회가 좋았던 우리 자매는 성적표가 나오면 5분 전까지 싸웠고 서로의 감정이 깊어지다 보니 연락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엄마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피곤해하셨고 나는 뒤늦은 사춘기로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왜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지 엄마와 얘기했더니 요즘 나쁜 친구들과 지내겠다고 해서 공부 능력 있는 친구랑 지내야 성적이 올라갈 텐데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엄마를 도우지도 않으면서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내가 뭔가 노력할 수 없다면 어디에 있다는 거야? 여기서 이런 컨버세이션을 합니다. 노력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언니도 노력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넌 언니처럼 영원히 그러한 삶을 살 것이야. Y 모양, 이게 뭔가?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면서 말을 하네. 언니가 이렇게 말하는 그 잣나쁜 애들과 어울리겠다고 생각해. 그래서 언니랑 다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엄마와의 갈등도 시작되었어. 엄마 입장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엄마도 우리를 비교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나는 상처받았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 입장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엄마도 우리를 비교하고 말을 하기 시작했고 나는 상처받았어. 언니는 잘하니까 좋다고? 언니만 예쁘면 좋다고. 나를 무시하고 언니만 살면 되는 거야? 이러한 이야기로 언니는 다시 나를 잡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나는 더욱 갇혀버렸고 예전에는 하면 안 되는 일을 고의로 했어. 이제는 후회하고 있고 어떤 비난도 받아도 받을 것이고 언니는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왔지만 나는 그냥 멍한 채로 날이 지나가고 있어. 친구들과 함께 PC방을 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정신을 차렸으면 내 인생이 다르게 될지도 모르겠죠. 돈을 따로 벌고 있지 않아 엄마 지갑에서 몰래 돈을 한 푼씩 훔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다녔는데 어느 날 언니가 엄마 집 앞에서 돈을 훔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서 나를 때리더니 밤 11시 엄마는 자고 계셨는데 우리는 서로 소리를 질렀고 머리카락을 잡고 싸우게 되었어요. 결국 큰 소리에 엄마까지 일어나셨죠. 엄마도 알고 있었어요. 언니가 돈을 훔치는 것을요. 정말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할 짓이라며 엄마는 화를 냈어요. 도둑질이라고 말이야? 빌려가는 거고 나중에 갚으면 되지 않아? 엄마는 다 알고 계셨을 텐데 나한테 말 한 번도 안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러냐고 말이죠. 언니도 제 머리카락을 다 뜯어버렸어요. 결국 엄마가 말려서 일단락이 되었지만
엄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내일부터 식당에서 도와줄 것을 요구하셨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엄마를 도와야 했습니다. 엄마의 식당은 아침에 손님이 많았기 때문에 아침 6시부터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그 시절 엄마 돈에는 절대로 피곤했어요. 언니는 공부를 하고 나는 엄마와 함께 준비를 해서 순대국밥집을 운영했어요. 장사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바로 잠들었어요. 어느 날 언니가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있어서 인형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 인형은 아버지가 주신 것으로 낡은 양배추 인형이었어요. 제 어릴 때 받은 인형도 버려졌지만 언니는 계속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아껴 썼나 봐. 인형은 나를 제외하고는 훼손이 없이 아껴 썼다. 다 말했다. 그 인형은 내 친구네 동생에게 줬어요. 친구 막내 동생은 대단한 재능이 있거든. 이 인형은 매우 낡아 보이지만 형이거나 막내 동생이나 가져가세요. 와, 이 인형은 10년 넘게 된 것 같은데, 아, 이건 우리 어린 시절 인형 아니야? 어디서 가져온 거야? 내 동생에게 가져와 달라 했는데 새 거도 아니고 중고를 가져왔어요. 너도 정말 대단해. 나라면 새 것을 하나 살 텐데 이 인형은 귀한 물건이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사실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언니에게 준 거였어. 내가 말이야. 그래서 연니한테 주라 하니까 언니한테서 죄가 많은 거? 언니가 마음에 안 들어 해서 버리고 싶었는데 주워오면 그만이니까 너에게 줄게. 내가 가져가도 괜찮아? 언니 성격 진짜 나불라. 이거 내 것으로 가져가도 돼? 언니 성격은 무서워. 괜히 안 만나. 그냥 가자. 그 인형을 친구에게 준 후 기분 좋아서 코고름 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언니가 그 인형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너무 궁금해. 집으로 돌아가서 언니가 정말 화가 나잖아. 내 인형은 어디 갔어? 아빠가 준 양배추 인형 말이야. 엄마, 그거 보지 못했어. 분명히 서랍장 위에 있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있었다고. 당신이 어디에 숨긴 건 아니지? 인형이 발이 달린 채로 어딘가에 있겠지. 어디 갔다가 왔니? 내 인형이 안 보여? 내가 가져갔어? 내 인형 어디 갔어? 어제까지만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져. 뭔가 이상해. 어떤 인형? 아빠가 준 양배추 인형. 나야. 언니가 잘 보관하고 있었어. 왜 나한테 찾음? 언니 치매야. 나는 언니가 그 인형을 정말로 보았는지 알지 못해. 그렇게 기억해? 무슨 내용?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어. 3번째 시험도 빼먹었어. 솔직히 그때부터 불안함을 느꼈어. 언니가 그 인형을 친구에게 준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봤어. 엄마는 걱정했고 언니는 우울증에 빠졌어. 우리는 거마 가지도 않는다고 소리쳤지만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듣는 사람처럼 답을 듣지 않았어. 인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우울증에 빠졌다고 인생 망치려고 하는 거야? 네 보러 안 가는 건데 뭐해? 언니는 우울증에 휩싸인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 인형이 없어짐이 언니의 삶을 멈춘 것 같았어. 그 언니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릴까 무서웠던 엄마는 아마 그 언니가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럴지도 모르죠. 엄마는 평소에 종교적인 믿음이 있어서 종종 기도하러 다니는 절에 그 언니를 보내버렸어요. 스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마도 제 잘못 때문이죠. 이렇게 마음을 치유하지 못해 이런 결정을 내야 했습니다. 우리 딸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불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그 언니가 마음을 정화할 때까지 기다려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엄마와 저는 그 언니 없이 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 언니는 한 번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죠. 세속을 벗어나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겠지만 그 언니는 모든 것을 끊고 사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때 저에게 말했죠. 절에 다시 갈 거야?
언니는 진짜 비로소 다 아득하게 떠나간 거 아니니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때 그 언니와 싸운 적도 있었었죠. 엄마는 말했습니다. 윌재도 잘 알아서 돌아올 거야. 그 언니랑 마음이 통하는 나를 상상해봐. 그러나 그래도 언니는 오지 않았고 엄마는 계속해서 절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언니가 사라져버린 그 인형을 저가 얼마 전 발견했었어요. 그 사실을 언니에게 알려주기 싫어서 그 언니를 피하고 싶었죠. 시간이 흘렀고 32세의 저는 결혼 약속을 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이 있었고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어린 시절에 나는 친모의 친정 모자에게 몹시 힘든 병을 가지게 된 적은 없었다. 바로 뼈에 암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 인생 동안 순대국밥을 파워했던 친정 모자가 암에 걸려 살아야 할 것이었다. 친정 모자의 마지막 소원은 딸의 결혼식을 보는 것이었다. 첫째 딸은 박사하고 아직도 편하게 있는데 둘째 딸이 결혼하면서 죽을 기회를 주고 싶었다. 있는 사람을 그리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살면서 행복하게 결혼하라고. 왜 항상 비관적인 말을 하느냐. 모자야, 나는 딸이 잘 될 때까지 살게 아니었다. 남편은 조금 이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안정적인 직장과 명확한 목표를 가진 남성으로 여겨졌다. 아무튼 말만 잘 안 들었는데 동의했다. 모자가 더 아프기 전에 결혼식을 했기를 바라는 모자의 말에 남편은 동의했다. 결혼식을 준비하고 곧이어 증말에 들어가니 언니에게도 청첩장을 주어야 했다. 상견례에는 절대 가지 않았으니까 결혼 소식을 듣기 위해 엄마와 함께 절에 갔다. 암에 걸려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 8개월 가까이 언니를 안 만난 상황이었다. 힘들게 엄마를 데리고 갔는데 스님이 우리를 보자마자 어색해했다. 부장님은 의사를 다 하셨다고 하시고 하산을 했다. 지금은 세상으로 떠나셨으나 우리도 어디로 갔는지를 알 수가 없다. 말을 하지 않고 그저 깨달았다며 내려가셨다. 엄마와 나는 그 말을 듣고 매우 당황했다.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누나가 휙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결국 누나의 행방을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 엄마는 몇 날 며칠 동안 문만을 바라보며 누나를 기다렸지만 누나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인이 아파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누나를 찾겠다며 백방으로 수사를 했고 누나와 친한 스님과 저를 찾아왔지만 누나를 찾을 수 없었다. 누나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조차 없었으며 휴대폰마저 없었다. 한순간에 누나는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다. 나는 누나 없이 결혼식을 올렸고 친구들이 대거 참석해줘서 외롭지 않았다. 결혼식을 올린 후 얼마 되지 않아 엄마는 임신 소식을 전해 들었고 축하하고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은 쓸쓸했고 남편은 해외 출장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다. 시부모님께서 잠시 들렀지만 인사만 하고 가셨다. 정말 서운했다. 결국 시부모님은 1년 이상을 살다가 하셨으니까 후생 아닐까 싶다. 험한 상황을 목격하지 않고 돌아서셨다면 차라리 그런 선택이 나았을 뿐이야. 자식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주는 것을 면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암 환자들의 말년이 얼마나 힘들지. 어머님이 지금 상심이 크신데 말씀을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무슨 나쁜 말을 해도 했니? 어쨌든 너는 임신을 해서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해. 요즘 출장 중이라 자리가 비어 있는데 너가 여기서 마음대로 놀라고 있어? 임신 중에 장례식장에 가는 거 아니라는 말도 몰라서 그래? 애에게 귀신이라도 쉬면 어쩌려고 해? 어머님 진짜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세상에 귀신 따위 어딨다고 애한테 병이라도 물어보면 어쩌냐. 번거로운 얘기는 듣지 않고 나가. 너도 수년간의 비군을 닦으면서 심취했다 하더니 내가 잘못되어도 큰일 날 수 있으니 밖에 나와 머물어. 손님들도 없으니 만나러 온 사람이 있으면 기다리고 들어와 인사만 하고 밖에서 기다리면 돼. 정말로 이 정도면 너무하다네. 어머님이나 아버지에게 일어날 만한 일이 생길 때 대비해 주라고 할게. 임신 중이면 나의 식당에 안 와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응, 그것은 그때 생각할 일이죠. 지금 너는 임신을 했으니까 하는 말 아니냐? 어디선가 할머니가 말을 하는데 따뜻하게 대답을 하고 앉아 있어요.
내가 오래 살았어도 너보다 훨씬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주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모두 무시하고 장례식장을 계속해서 시켰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눈에 단단히 나게 되었죠. 정말 우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팠거든요. 가슴이 아픈 이야기지만 소위증이라고 해서 선천적인 신체적 이상이라는 것이었죠. 한쪽 귀만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도 한쪽 청력이 손실된 채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게다가 수술도 안 된다고 해요. 청력 손상이라서 커졌을 때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청력 손실이라는 병에 걸려 태어나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뭘 했어요? 임신한 여자가 장례식장에 가면 귀신이 쓴다고 했잖아요. 내가 장례식장에 갔다면 손주가 이런 병에 걸릴까봐 걱정했던 거겠죠? 아이고, 그러더라고요. 내 말을 들어야 했어요. 이런 병이 어떻게 생겨난 거야? 어떻게? 내가 어머니야?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런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건데 이게 장례식장에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런 병이 발생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의사가 말했다고요? 의사가 너 탓이라고 하겠어?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죠. 당연히 너가 내 말을 안 듣고 장례식장에 갔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와서 그런 거야? 의사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귀신이 말씀하신 내용을 번역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귀신이 말하면서 신뢰가 읽히겠네. 의사도 아마 당신이 장례식장에 있는 것을 말하면 그게 이유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 외에는 밀어내지 못하는 것, 시원이는 말하지 않는 고집을 부리며 모든 것을 제 탓이라고만 말했어요. 처음에는 서론을 대들면서 싸웠지만 벽과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 들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시어머니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고집을 부리며 소란을 피우면 남편은 입을 다물고 한 번도 제 탓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너무 서운했어요. 아니, 당신은 어머님이 억지를 부동시서 사방은 꽉 막힌 것도 맞지 않아요. 왜 단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걸까요? 나 정말 화가 나고 서운해. 너만 남아있어. 당신은 어머님이 억지를 부릴 때 왜 난리를 부리지 않는 거야? 전부 억지로 듣기만 하면 돼요? 자꾸 이야기하면 당신이 틀 테겠지? 솔직히 너가 장례식장을 한 장에 니 때문에 이런 소리가 안 들었겠지. 아,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님께서 그랬을 때 나와주세요. 왜 자꾸 네 탓으로 돌리는 걸까? 사실 넌 탓내가 말을 하는 것에 분명해. 커뮤니케이션 문제야. 내가 우리 아들에게 서운한 어머니 담력을 나눴어. 악에 기름 묻은 우리 아들에게 가서 꽈라 뿌려놓은 거야. 너에겐 어려할 거야 라는 말에는 어때? 너는 우리 아들이 문제 있는지 이야기하는 거야? 진짜 이상해. 한평생을 우리 아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했다고. 그래서 왜 낳을 만큼 안 변할까? 문제가 있는 거 어째서 있지? 왜 그러는 거야? 자신도 없는 주제 뭐 하나 해주는 부모도 없는 내가 이제 머리를 제끼고 무릎 꿇고 들어야 할 것 같아. 엄마, 왜 나는 고아인 걸까? 우리 엄마가 떠나신 지 얼마나 되었냐고 하는 소리를 입에 한다. 나도 엄마 품에서 평생 자랐어. 엄마로부터 배운 것이 많다. 우리 엄마도 나를 위해 귀한 것만 먹이고 사랑만 줘서 키워주셨어. 어머나, 군대 국밥을 먹이면서 키웠겠지? 돼지 내장이 와 증기 나서 끓이기가 무슨 귀한 일이냐. 너희 엄마한테 보고 배운 것이 있다고. 너의 엄마가 배운 것이 없나 보구나. 그래서 그래? 큰딸은 어떤 법대를 졸업했냐? 하지만 집을 나가 비굴해졌지? 법대를 나온 건 맞을까? 확인할 수가 없잖아.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닐까? 우리 가족을 모욕하고 싶어 보이는데 알겠어? 그러나 이렇게 해서 내가 기가 꺾일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대로 머리를 숙이게 되면 더욱 더 당당하게 다닐 거라고. 사람에게는 할 말이 있고 말해선 안 될 말이 있는데 내들은 모르는 것 같았어. 시댁 가족들은 모두 이해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어. 맞선하며 적처럼 지냈지. 날 상처 주고 싶어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더 강하게 받아치기로 했어.
시댁에서는 날 긍정시하지 않았고 난 자신 싫다고 밀어내는 시켜주는 게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 그러나 참, 사람 일이 이리도 거지처럼 되는 줄은 몰랐어. 그런 시댁이 점점 더 흥국하는 게 아니겠지? 어느 날 시댁이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신다고 해, 이사 간다고 해, 그것도 40평 아파트로. 무슨 돈이 그렇게? 자, 나는 이사 가는 거야? 왜 배 아프니? 2칸짜리 집에서 살다가 딸 집으로 이사 가니까 부러워서 죽겠어. 바깥 양반 말이야. 곰뱅이 구르는 제주도 있냐? 아주 대박 쳤어. 돈이 억수로 들어와서 이제 큰 집으로 이사 갈 거야. 남편과 사는 게 질려서 이혼하려고 했는데 시아버지 투자 대박 나서 계속 기다렸어. 돈 다 챙겨서 이혼하려고 했어? 아이가 아직 어린데 좀 더 버텨서 돈 받다가 이혼할 생각이야. 돈이 정말 중요해. 시댁 식구들 다 시부모 아가씨까지 방 4개짜리 집으로 이사 갈 정도로 돈 벌었는데 우리 쪽에는 아무 도움 안 줘. 욕심은 많은데 뭐 다 챙겨줄 수는 없지? 돈 받아내기 위해 버텨왔어. 언젠가 돌아올 수도 있는 돈에 대한 통장 있었어. 이제 이혼이 다가와도 괜찮아. 마음 먹었으니까. 함께 결정한 거니까. 수고했어, 엄마. 돌아가실 때 느낀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보험이 없었고 그때 우리는 가족 모두가 돈이 부족해서 아버지가 투병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이 가셨어요. 우리 엄마는 남들보다 몇 배로 보험을 들고 계셨어요. 그래서 진단비, 치료비로 꽤 많은 돈이 들어왔고 생명보험도 대박을 치셨는데 그 돈을 모아서 저와 언니를 위한 통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통장에는 각각 3억 가까이 들어있어서 이혼하면서 집을 팔고 전세금도 받으면 아이 데리고 일하면서 살기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버텼는데 상황이 정말 어려워지고 버티기 힘들다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어머님 아빠 지금 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 월급도 밀려가서 생활비를 좀 보태주실 수 없을까요? 돈이 어디 있대요? 그렇게 힘들면 집 정리해서 같이 우리 집으로 올 수 있어요. 방이 하나 남아있으니까 너희 집 도움 빼면 딱 적당하지 않겠어? 주식으로 많은 돈 벌었다는데 다 팔아버렸는데 그 돈은? 어딜 있는지도 몰라. 우리가 쓰는 생활비는 다 내게 다 주니까 너와 함께 살면서 집안일 좀 도와줘. 생활비는 다 내가 책임져도 되지 않을까? 결혼을 하자고 말하니 우리 부부에게 돈을 도와줄 돈도 없다고 합가를 하자고 자꾸 말하더라고. 들이쓸 생활비를 나에게 주면 그게 내 돈이겠지. 우리 집 생활까지 맡으려 하면 머리가 빠개진다. 일어난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은 것을 보고 나는 결심했어. 늦게 깨달았지만 미련하지 말아야지. 언니는 법학을 가고 나는 대학을 못 가게 된 걸까봐. 3년 만에 이 인간들이 빚더미가 되었다. 돈 하나 없는 게 너무 느껴졌다. 엄마가 남겨준 통장을 들고 이혼을 결심했어. 이혼하자고 결심한 후 첫 일은 은행에 가서 이자를 확인하는 거였어. 몇 년을 두고 있었으니 어느 정도는 이자가 붙었겠지만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했을 때 정말 놀랐어. 2번 확인하고 3번 확인해도 통장 잔고가 영원히 사라졌다. 지난 3억이 들어있었던 통장이 없어졌다. 내 손에는 없었는데 통장 잔고가 사라졌다. 언제 누가 인출했는지 알 수 있을까? 남겨주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준 통장이다. 도대체 누가 가지고 간 거지? 저는 완전히 혼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직원이 날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직원이 날 인식하는 시간이 정말 긴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손이 떨리면서 그때 A지은행에서 완전히 출금을 다했던 그 느낌이 확 왔어요. 그 지점에 내 남편 친구가 일하고 있었던 거 생각이 났어요. 그 순간부터 머리가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머리가 답답했죠. 집에 달려가서 남편을 기다렸고 남편이 퇴근 후에 통장을 내게 던져줬어요. 남편은 통장을 보고 깜짝 놀랐고 왜 이 통장을 나한테 던지는 거야? 왜 내게 그런 소리를 하지? 라며 의아해했어요. 오늘 은행에 다녀왔어. 네 친구 광 씨가 일하는 그 은행에서 전액 출금된 걸 확인했어.
우연일까? 아니겠지, 라며 화제를 품었죠. 내가 이 통장을 잘 숨겨뒀는데 언제 찾았어? 내 돈은 어디로 갔어? 다 썼다는 거야, 라며 화를 내며 계산했어요. 내 돈으로 부모님께 집 사주는데 어디로 다 썼다는 거야, 라며 질문했죠. 우리 엄마 아빠 집에 진짜 돈을 썼겠어요? 뭐라고, 라며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런데 나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사용했다며? 네, 당연히 의심할 것 같아서 거짓말을 한 거지. 여태까지 속아왔다는 것을 보면 우리 가족이 연기하는 것을 진짜 기가 막히게 보다. 아, 근데 진짜로 미련하게 하네. 온전히 알아차릴 줄 알았더니 이제야 알았어. 이제야 알았어. 너도 정말 대단하다.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나를 속여서 내 등을 먹이고 내 돈까지 가져가서 뻔뻔하게 그런 소리를 한다고? 아, 나는 진짜로 기가 막혀. 이게 도둑질이 부부 사이에 무슨 도둑질이야? 너 이제 부모도 없잖아.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내 덕분에 아주 잘 살고 있다. 고맙다.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둘 거 같냐고. 호시고. 전화기를 왜 들어? 아이야. 어디다 전화하는 거야? 왜 경찰에 신고하느냐? 변호사를 선임하느냐? 내가 그 돈이 있어서 그 짓을 한다고? 야야, 경찰에서도 잘할 걸. 내가 몰래 숨겨둔 돈으로 시부모님 집에 들렸다고 하면? 어이구, 잘하셨습니다 하지 않을까? 부모도 없어. 형제자매도 없어. 우리 부모님께 효도한 것으로 경찰이 어떻게 너를 잡아갈 수 있을까? 괜히 허접한 짓을 하다가 걸리지 않게 조심하고 가만히 있어라.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을 모조리 다 무시하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길고 긴 시간 동안 상대방이 전화를 받길 기다렸다. 수학이 너무 여보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소리를 쳤다. 여보세요. 언니 나야. 나 지금 통화 가능해? 언니 왜? 언니야. 아, 너네 언니 때문에 어디에 처박혀 있는 것 같아. 그들은 연락을 받지 못했다. 결혼식도 없었고 나의 언니를 위해서 이들 미친 인간들에 속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되어버렸다. 제발 하늘은 나를 도와주시고 인간들을 모두 구속시켜 주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 배가 고프니까 밥을 조리하고 내가 씻고 돌아오니까? 남편은 내 말을 무시했고 나는 그곳에서 통화를 계속했다. 남편은 내게 비웃으면서 씻어 들어갔다. 정확히 2시간 후 시댁에서 받은 전화 후 남편은 우두커니 서 있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왜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냐? 나는 옷을 입고 있었고 남편은 서둘러 따라서 옷을 입었다. 시댁에서는 가족들이 경찰에 붙잡혀 있었다. 남편의 눈이 수사로 향했다. 거기에는 언니도 검사도 함께 있었다. 이게 뭐야? 이러니까 너무 이상한 속도로 처리돼 서놀랍다. 그래도 윤 검사님 부탁이라면 충분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어디로 가? 그 돈은 어디서 왔는지, 그런 행동은 왜 했냐고. 동생이라니 인간적 조치는 당연하다. 언니들이 무슨 용서할 일이 생겼는지 갑자기 검사가? 그게 어떻게 됐어? 솔직히 그 사실을 몰랐었어요. 언니가 사실 깨닫게 되었다.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후 그것은 일생을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주지스님에게 부탁해서 소정의 지원금을 받아 고시생이 된 언니는 그때부터 미친 듯이 공부에만 집중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신용카드도 핸드폰도 없이 단 한 토의 생활 반응이 없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던 언니는 사법시험 막바지에 합격해서 연수소에서 교육을 받게 됐고 검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시기가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엄마에게 자랑하러 간 건 이미 너무 늦어서 엄마는 생각에 잠겨 계셨지요. 그때부터 언니와 거의 몇 년 만나지 못한 상태였는데 결혼식에서 그때 친구가 언니의 생명과 같은 양배추 인형을 돌려줬거든요. 그때는 제가
전혀 양배추 인형에 대해 생각을 안 했었는데 몇 년 후에야 저랑 함께 기다린 그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는 그 양배추 인형을 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더라고요. 아마 우리 막내가 관심을 잃을 때부터 제가 보관을 했는데 난타지에서 더 이상 살 일로 걱정해 내 결혼 소식 듣고 생각나서 가져왔어요. 친구가 그 양배추 인형을 버리지 않고 보관해준 덕분에 돌아온 언니에게 전해주면서 질실하게 사과할 수 있었어요. 언니도 양배추 인형을 받고 한참 울었어. 나도 정말 힘들었어. 어렸을 때 집안의 무게를 나 혼자 짊어지고 있는 느낌이었어. 그 양배추 인형이 없어졌을 땐 마음이 아팠어. 몇 년 동안 산속에서 연락도 없이 얼굴도 못 보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홀이워 갑니다. 이게 뭐야? 이러니까 너무 이상한 속도로 처리돼 서놀랍다. 그래도 윤 검사님 부탁이라면 충분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어디로 가? 그 돈은 어디서 왔는지, 그런 행동은 왜 했냐고. 동생이라니 인간적 조치는 당연하다. 언니들이 무슨 용서할 일이 생겼는지 갑자기 검사가? 그게 어떻게 됐어? 솔직히 그 사실을 몰랐었어요. 언니가 사실 깨닫게 되었다.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후 그것은 일생을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서로 우는 소리로 미안하고 사과하며 화해했습니다. 그 결과 더욱 가깝고 단단한 관계로 이어졌고 검사의 길을 택하며 바빴습니다. 엄마의 장례식 중에 출장으로 결근했고 남편은 해외 출장 중이어서 언니를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언니를 비구니로 오해했고 언니가 검사라는 사실을 무심코 언급해 시댁 식구들의 호의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돈을 갈취한 죄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서로 돕고 실력하여 함께 사는 것이 진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돈이 동생의 것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엄마가 남겨준 2개의 통장 중 나한테 준 통장과 내가 가져간 통장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서로 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상황을 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사기가 아니라고요.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검사가 사기를 쳤다는데 나는 검사인데 누굴 속일까요? 이런 대한민국의 검사를 모욕하다니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누구인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뻔뻔하군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것을 검사로 갖고 놀았습니다. 내 돈을 훔쳤고 그것도 내가 동의도 없이 은행 직원과 함께 돈을 빼다 썼다고요. 이게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준비하세요. 그 말에 가족들 중 한 명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언니가 말한 대로 사건이 진행되었고 은행에 남아있던 CCTV 증거까지 모두 확보하여 남편과 그의 친구인 직원이 돈을 찾는 장면과 전산 기록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빼앗고 그 돈으로 이득을 챙겼습니다. 3억 원이라는 돈은 누군가에게는 사소할지 몰라도 그 돈은 제게 남겨진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언니는 동료들에게 제 변호를 부탁했고 2명의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었죠. 재판 중에 이혼 소송까지 진행되었고 배상금과 위자료, 양육비 등이 모두 결정되었습니다. 남편의 친구는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은행에서 해고되었고 남편 또한 사기와 갈취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지만 벌금을 납부했어요. 정말 법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이혼한 뒤에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자신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도 변경하고 경찰에 신분 보호를 요청했어요. 그 사람들이 출소 후에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덕분에 그 사람들은 제가 어디에 살고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게 됐어요. 모든 사건이 끝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낯설고 힘들어요. 아이와 함께 당장 갈 곳이 없어서 언니의 집에 잠시 머물고 있는데 언니는 마음 편히 머물라고 하지만 조만간 아이와 함께 새로운 곳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언니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칠 순 없으니까요. 가족은 물보다 짙다고 했죠. 제 이야기를 들어준 여러분도 가족이랑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빨리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싱글맘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